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차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늦은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상상해오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사람 인생이니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저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많이 노력했었는데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과 결혼 1년 만에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보게 되는 추석 명절 때 제가 느끼는 분위기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여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 아래로 먼저 시집온 동서가 둘이나 있는데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동서들은 이미 시모와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제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은 없어 보였습니다. 주변에 먼저 시집을 갔었던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최대한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동서들과 시모와 최대한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먼저 다가갔지만 이런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때 남편과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서지간과 그리고 시모와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가 더 큰 고민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동서들은 서로 상당히 가까워져서 친하게 웃으며 잘 지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두 동서가 주방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저도 뭐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다시 말을 붙이면서 상황을 풀어갔어요.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죠. 지금 너무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아 좀 불편해요. 필요한 거 있음 얘기할 테니 저쪽에 앉아 있어요. 셋이서 음식까지 만들기에는 주방이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명절을 경험하는 건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형님은 모르잖아요. 일단 지켜보고 있다가 일손이 부족할 때 얘기할 테니 저기에 앉아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처음 인사 오면 누구나 다 어색하고 분위기 적응 못하죠. 저도 처음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형님이랑 어머님 표정이 안 좋아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평생을 얼굴 보게 될 텐데 처음부터 안 좋은 인상 심어줄 순 없잖아요. 형님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큰며느리 너는 거기에 앉아서 뭐하고 있니? 우리 집안 식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분위기 잡고 그러는 거 아니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어머님, 저희가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어도 서열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제일 큰 형님으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얼어 있을 수밖에 없죠. 첫 명절부터 저희가 형님한테 이것저것 시키면 안 좋게 생각할까봐 눈치 보여서 말도 제대로 못 붙이겠어요. 어머님도 이런 상황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큰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일손이 부족한데도 시키지 못했다는 거잖아. 네가 손이 사람이면 먼저 다가가서 분위기도 좀 풀어주고 해야지. 첫날부터 무게 잡으면 되겠니? 꼭 못 배운 것들이 서열부터 정리하더라. 동서지간 서로 잘 지낼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온 거야? 어머님, 제가 왜 첫날부터 동서들과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겠어요. 지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머님 집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걸 찾고 있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행동 같은 거 할 생각도 없어요. 시끄럽다. 어디서 변명이야? 내 나이가 몇인데 분위기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 경고하는데 우리 집안 무르를 생각이면 당장 나가라.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고 시모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시모는 저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웃으면서 최대한 잘 보이려 노력한 끝에 결혼까지 할 수는 있었지만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는 저에게 좋은 말이 아닌 되려 상처되는 말들과 오해로 안 좋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들이 충분히 시모에게 오해라는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건데 되려 제가 불편하다면서 좀 전과는 다른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부터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등살이 따가울 정도로 시모가 노려보고 있어서 동서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난감한 상황 속에서 식은땀까지 흐르며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부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잠깐 물어볼 게 있다며 나와보라고 하시길래 일단 시모와 동서 간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겨우 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시모가 노려보는 눈빛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시모가 앞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모습이 180도 달라졌었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시부가 부르지 않았다면 더욱더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겠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미 알고라도 있으신 것처럼 저를 빼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가보니 시부가 저에게 잠깐 앉아보라면서 그동안 저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을 질문하시길래 답을 해드렸지만 제 신경은 온통 주방을 향해 있었죠. 시모와 동서들이 주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었지만 거실과 주방과의 거리가 있어 아무런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한 30분 정도 시부와 대화를 주고받은 뒤 저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고 다시 정신을 부여잡은 뒤 밝은 얼굴로 시모와 동서들에게 접근하려 했는데 주방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반기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글쎄, 제 말이 맞다니까요. 지금 성격을 숨기고 있는 거지. 시간 좀 지나봐요. 분명 발톱을 드러낼 거고 저희를 잡아먹을 듯이 함부로 대할 게 뻔해요. 아무래도 형님이 나이가 있고 며느리로 제일 늦게 들어왔으니 위치가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입지를 굳히려 들겠지. 처음에는 착한 척, 친한 척 다가오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졌다 싶으면 그때부터 우리를 막 부려먹을 거야. 형님 대접은 받고 싶은데 우리가 거리를 두니까 많이 당황했겠지. 어머님도 아까 잘하셨어요. 좀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눈치 보고 길을 펴지 못하죠. 제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 있었는데 나중에 형님 대접 받으려다가 안 되니까 난리친 적 많다더라고요. 어머님도 형님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집안은 아니니까 아주버님이 많이 아깝긴 하죠. 그러다 보니 속 터지죠? 에휴, 말도 마라. 우리 집에 인사 온 뒤 그나들과 단둘이 대화할 때 몇 번이나 설득하려 있었는데 내 아들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주 푹 빠져 있더라고. 내가 집안 좋고 능력 좋은 여자 소개해 준다 해도 끝까지 싫다고 하더니 결국 말리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지금도 큰 며느리 얼굴만 보면 아주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 평생을 마음에도 없는 며느리를 보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니? 너희들이야 집안 좋고 능력 좋아서 내가 바로 결혼 허락했지만 그나들은 우리 집안의 장남인데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못 물어와서 어미속을 긁어놓고 있으면서 지금도 좋다고 입이 찢어져 있더라.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너희들도 알겠지만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지 알고 있지? 나중에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후회하겠지. 내 말 안 들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졌다고 한탄할 테고 결국 이혼 얘기 오고 갈 텐데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 에휴, 어쩔 수 없잖아요. 아주버님이 큰형님한테 푹 빠져 있는데 콩깍지 벗겨지려면 아마 몇 년은 더 걸릴걸요? 아이를 낳아봐야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저희는 이미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형님은 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해도 딱히 할 말도 없고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거리를 두게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험담을 주고받던 동서들과 시모는 시댁의 며느리로 늦게 들어왔는데 형님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고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대화 내용을 듣게 되다 보니 온몸이 굳어버려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런 저를 보게 된 남편이 왜 서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주방에서 떠들던 대화 소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들과 시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면 금세 좋은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일단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저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하루 아침에 모든 걸 바꿔놓을 수는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었죠.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동서들과 시모의 마음도 잡아야 해서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음식 준비를 끝낸 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가 둘러앉았어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길래 저도 좀 전의 상처는 최대한 잊은 채 옅은 미소를 띠며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셋째 동서가 무언가 줄 게 있다면서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동서도 뒤에 용돈을 챙겨주길래 저 또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를 꺼내서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돈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계산하던 시모가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더니 봉투를 뒤집어 제가 드린 용돈을 꺼내 지폐 개수를 다시 세고 있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고 첫 추석 명절인데 용돈이 이게 뭐니? 깜빡 잊고 50만 원 덜 넣은 거지? 너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들어있으니까 좀 당황스럽다. 솔직히 기본백은
맞춰줄 거라 생각했는데 50만 원만 넣었다는 거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다. 네 동서들은 천명절 때 용돈으로 기본 100만 원씩 챙겨줬었는데 우리 집안의 제일 큰 며느리가 어찌 된 게 통은 제일 작네. 50만 원 더 채워 넣던지 아니면 이 돈 도로 가져가라. 기분 나빠서 네가 주는 용돈은 못 받겠다.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천명절부터 아주 제대로 각인시켜주는구나. 어떻게 할 거니? 빨리 대답해라. 이 돈 봉투 도로 가져가던지 아니면 50만 원 더 넣어주던지 어느 쪽을 선택할 거니? 어머, 형님, 50만 원이 뭐예요?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통이 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형님이었으면 최소 200만 원은 용돈으로 넣어드렸을 거예요. 아, 맞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 수도 있겠네.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걸로 겨우 입에 풀칠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용돈 드리는 것도 엄청 부담됐겠죠. 챙겨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아낀 거죠? 이왕 드리는 거 그래도 최소 100은 맞췄으면 싫은 소린 안 들었을 텐데. 사회생활 경험이 아직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용돈으로 50만 원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이건 이 사람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어머니가 받는 그 용돈이 저는 너무 과하고 아까운 것 같아요. 저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쓸 게 뻔하잖아요. 여태까지 재수 씨들한테 받은 거 조금이라도 저금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시죠? 어차피 때 되면 또 챙겨주니까 돈 걱정 없이 써도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만큼 가족들이 힘들어지는 것도 알고 있으셔야죠. 저희도 상황에 맞게 알아서 다 신경 써 드려요. 저는 별로 안 힘든데? 아주버님은 어머님 용돈 챙겨드리는 게 많이 불편했나 봐요.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담이 갈 순 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추석 명절인데, 50만 원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 차라리 더 드리는 게 속이라도 편하죠. 형님이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식사 자리 분위기가 한층 더 밝았을 텐데 이번에는 너무 생각이 짧으셨다. 앞으론 최소 100만 원 맞춰 드리세요. 어머님 서운해 하시잖아요. 그만들 좀 해라.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챙겨주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 나는 큰 며느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감싸고 돌면 버릇만 나빠지는 거 몰라? 조장에 버릇을 고쳐놔야 하는 거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끼어들지 마셔. 예, 어떻게 할 거니? 50만 원 더 챙겨줄 거야? 아니면 그냥 도로 가져갈래? 기분 상해서 네가 준 용돈 나는 못 받겠다. 말이 없는 거 보니까 더 챙겨줄 마음은 없는 것 같구나. 그래, 알겠다. 이 돈 도로 가져가고 너도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라. 어쩜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니?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시모는 제 앞에 있던 밥그릇과 토랑국을 가지고 가시더니 싱크대에 던져 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시모에게 정말 많은 실망을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남편이 흥분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서방님들이 남편을 말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못한 게 있어야 용서를 구하는데 시모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용돈이 적다는 이유 하나로 상황을 악화시킨 시모와 중간에서 이간질하던 동서들이 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어요. 적당한 선에서 넘어갈 수 없는 행동들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는데 남편이 더는 못 참겠다면서 제 가방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던 남편은 서류 봉투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시모 앞에 있던 토랑국을 제 머리 위로 부어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은 가족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저는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토락 국물이 무릎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 시모를 노려봤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고 있었는데 저를 보며 한다는 말이 제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말과 함께 분노를 표출하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결국 눈물이 터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순간 명절상을 뒤엎으며 소리쳤죠.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네가 내일 모레면 나이가 40이라는 거다. 집안 재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업이 뛰어난 것도 아니면 나이라도 젊어야 할 거 아니야? 30대 중반까지도 내가 이해는 해보려 했지만 30대 후반이 말이 되니? 나는 못해도 우리 집안 장남인 내 아들이 손주를 적어도 셋은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낳을 수나 있겠냐고. 여기서 10년만 더 지나면 50이 가까워지는 나이라 내가 큰아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는데도 엄마 마음 모르고 멋대로 결혼까지 강행했는데 기분이 좋을 것 같니? 방금 나한테 뭘 잘못했냐고 그랬지?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것부터가 최대의 실수고 잘못인 거야. 평생을 시달리면서 한번 살아봐. 결국 뛰쳐나가게 만들어주마. 이런 개도 안 물어갈 집구석? 아무리 어머니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다 남은 토랑국을 이 사람 머리에 쏟아 부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번에 이 사람이 어머니랑 아버지 둘이서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이 비싼 유럽 여행을 준비했겠어요? 두 분 다녀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이거 준비하느라 돈이 모자라서 용돈을 적게 드린 거였는데 이 사람 말은 들어줄 생각도 안 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 이건 없었던 일로 할게요. 이번 명절 끝나고 제가 직접 전화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잠깐만. 너 방금 뭐라고 그랬니? 잠깐 그 소리요. 이리 줘봐라. 아니 정말 유럽 여행 상품이잖아. 아니 이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저에게 언제 말할 기회라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셨잖아요. 저도 용돈으로 50만 원 드렸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사정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 유럽 여행 상품 준비하느라 돈이 바닥이 나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 먼저 용돈 드린 뒤
가방에 있던 여행상품 서류도 보여드리려 했었는데 용돈이 너무 적다고 쏘아붙이면서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였어요. 저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알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와선 안 될 자리에 참석을 한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건 너와 내가 풀지 못한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니. 머리에 토 한 곡 쏟아버린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진정하고, 우리 대화로 좋게 풀어보자. 누구나 실수할 순 있잖아. 내가 그동안 입이 닳도록 유럽 여행 가고 싶다고 수도 없이 말을 했었는데 다들 내 말은 무시하고 보내줄 생각도 안 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가 언제 또 내 말을 들어서 유럽 여행을 준비했는진 모르겠지만 오늘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너한테 갚아나가마. 날처럼 생각해 줄 테니까 이 유럽 여행 취소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너희들도 큰며느리한테 실수한 거 있으면 빨리 사과부터 해라. 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유럽 여행 가고 싶었다 해도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태도가 바뀌시면 저희도 난감하죠. 어머님한테만 좋은 일이지 저희한테 이득되는 건 없잖아요. 이거 다 큰형님 계획이라니까요. 유럽 여행으로 어머님 마음 사로잡아서 점수 좀 딴 다음 저랑 둘째 형님 부리려고 이미 계획까지 한 상태라고요.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형님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요. 저희가 어머님 유럽 여행 못 보내드리겠어요? 준비하면 저희도 보내드릴 순 있다고요. 그냥 그거 취소하라고 하고 나중에 저희랑 같이 가요. 언제 보내줄 건데? 너희들은 맨날 말로만 보내준다고만 하지. 제대로 알아본 적도 없었잖아. 유럽 여행 팸플렛도 보여준 적도 없으면서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니? 큰며느리가 준비한 거 봐봐라. 여행 상품과 일정표,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들 위주로 스케줄까지 다 계획해서 준비해 놓은 거 보면 하루 이틀로 되진 않았을 텐데 이런 고생을 왜 이제 알려준 거니? 다 필요 없고 나는 앞으로 너만 있으면 된다. 용돈으로 대충 때우고 항상 말로만 보내준다는 저런 것들과 다른다는 걸 오늘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니 화 풀고 일단 샤워부터 하는 게 어떻겠니? 옷도 세탁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옷도 좀 갈아입고 나오거라. 우리 큰며느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시애미가 우리 큰며느리 위해선 뭐든 다 해주마. 너희들 다 먹었으면 그네 좀 도와주고 주방 정리도 좀 깔끔하게 해놔라. 시모는 눈앞에 놓여있던 유럽 여행 상품 서류를 보더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가족들 모두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지 혀를 차고 있었지만 시모는 유럽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될까봐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기분이 풀어질 수 있게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 혼자 준비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준비한 여행 상품인데 적지 않은 금액을 지불했었어요. 시모가 유럽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저는 이미 시댁이 인사 올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편한테 유럽 여행 얘기를 꺼냈었고 결혼식 때도 명절 전에 가끔 얼굴 볼 때도 시모는 평생 소원이라며 보내주길 원했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았었고
정리가 끝나면 그래도 한 번은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과 상의 후 준비를 했던 거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될지 꿈에도 몰랐었죠.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유럽여행 서류를 마구마구 찢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결국 쓰러지셨고 저희는 그날 이후 시모와 연락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저희 부부가 떠나는 걸로 변경을 했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갔었던 저희가 유럽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유럽여행을 가지 못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아직까지 몸져 누워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동서들이 보내줄 법한데 유럽여행은 비싸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서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시모는 다 필요 없다면서 아무도 시댁에 오지 말라며 분노했고 지금도 그때 당시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시댁에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동서들은 이번에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는데 시모만 빼고 간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짐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해서 본인들만 가는 거겠죠. 동서들이야말로 겉으론 시모를 챙기는 척 했지만 속으론 시모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번 명절에 시모는 가족들 없이 홀로 외롭게 보내시겠네요.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울증 약까지 복용 중이시라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명절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렇게 싸운다던데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이며 최근에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 결혼을 하려 해도 주변의 영향은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 결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제 얼굴을 하루빨리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서 시부모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첫 느낌은 이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비 시모의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가 어색한 웃음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드렸지만 받아주시지 않으셨네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이었던지라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너무 부담스럽게 쳐다보신다. 그렇게 뚫어지게 보고 계시면 저도 당황스럽겠어요. 엄마도 제가 영미랑 꽤 오랜 시간 만나왔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엄마 아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말 마음 먹은 거니? 그럼 이런 자리를 왜 만들었겠어요? 당연히 영미랑 결혼하려고 이 자리에 모신 거죠. 엄마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을 해주셔야 이 사람도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도 이왕 나오신 거 좋게 좀 봐주세요. 내 아들이 부탁하는 거니 너무 딱딱하게 분위기를 만들진 않으마. 하지만 엄마 주위에 워낙 영향력이 좋은 예비 며느리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보니 내 마음은 쉽게 얻지 못할 것 같다. 일단 어떤 집안인지 드러나 볼까? 예비 시모는 저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질문하기 시작하셨지만 크게 중요한 질문들은 아니었어요. 시모가 얘기했던 대로 주위에 능력 좋은 며느리감들이 많다고 하셨으니 저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건 당연했지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떠들 뿐 시모는 시부와 그 사람만을 챙기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더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죠.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래 앉아있을 수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누가 봐도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행동이셨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다 미안해질 정도로 시부모님을 붙잡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식사 자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시부모님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했는지 저보고 잠시 기다리고 있으라며 시부모님을 뒤따라 나서며 뭐가 문제냐는 질문을 안 좋은 감정으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 룸 안에 있었는데도 시부모님과 그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제 귀에까지 전부 다 생생하게 전달되어 들려왔어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하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엄마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그랬니? 연애랑 결혼은 다르다고 했었잖아.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 집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큼 제일 중요한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겠다는 거니? 너희 아빠 엄마의 위치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병원장 정도 되면 상대도 비슷한 사자 집안이거나 그 이상과 엮여야 되는 거라고. 보는 눈도 많은데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알기라도 했어봐라. 그건 우리 집안 욕먹이는 짓이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네가 결혼하겠다는 저 여자 부모님이 농사 짓는다며? 어떻게 그런 집안에 장가갈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 조금도 없으니 더 이상 결혼 얘기는 꺼내지 마라. 너는 저런 촌동네 출신 여자를 데려와서는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면 좋니? 능력 좋은 여자 얼마나 많아? 네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해라. 아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서둘러 정리해라. 괜히 고집부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엄마가 주선해주는 선자리에 나갈 준비나 하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 영미가 뭐가 어때서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걸 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영미도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능력이 좋은 만큼 이것저것 따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 어머니도 지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집안보다 더 능력 좋은 여자 데려온다면 똑같이 따지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상처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건가요? 저도 나이가 몇인데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어른이시면 어른답게 행동하셔야죠. 다시 식당에 들어가셔서 사과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불만 가진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제가 영미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애초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 결혼을 반대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식당 밖에서 주고받는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 정도로 저를 싫어하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한참 뒤 룸 안으로 들어온 그 사람은 저에게 미안해하면서 상처받은 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사람과의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오랜 기간 만나오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단둘이 그날 일정을 마치고 허탈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부모님께서는 예비 시부모님과 만난 자리가 좋았는지 물어보시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30분도 안 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시부모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저를 안 좋게 평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실망한 눈빛을 보내자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 직업과 저희 집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다며 간단하게 설명하자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란 눈치셨어요. 처음 얼굴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행동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았었죠. 병원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과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 또한 이루어질 수 없으면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한 통의 전화를 받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는 어느 정도 된 거니? 저번에 그런 식으로 나왔으면 눈치껏 빠져줘야 하는데 내 아들한테 아무런 소식도 없길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불렀다. 아직까지도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은 건가? 아직까지는 배성 오빠를 진심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어머님께서 반대를 하시는 거지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저번에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정말 저희 집안과 제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머님은 병원장이시고 저희 부모님은 농사일 하시는 게 어머님 집안 쪽에 손해를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면 저도 이 결혼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땀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잘 생각했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이제 배송이랑 그만하고 서둘러 정리해주길 바란다. 둘 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하는데 더 이상 엮일 필요는 없잖아. 각자 맞는 집안 사람하고 만나자고. 그럼 헤어진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또 뒷말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 최대한 빨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서로 시간 낭비 그만하자는 얘기야. 왜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니? 아, 내가 깜빡하고 주지하는 게 있네. 그동안 내 아들 놀이개 역할 해줘서 고맙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지. 고생한 만큼 실망스럽지 않게 두둑히 넣어놨으니까 가서 필요한 것도 좀 사고 가족들끼리 외식도 즐기도록 하고 농사일이 한철이라 지금은 놀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돈이 얼마나 부족하겠어.
풀떼기 팔아서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지. 그래도 이 정도 돈이면 삶의 질은 조금 나아질 거다. 봉투 안에 얼마를 넣어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되세요. 왜 어머님 기준에서 저희 가족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풀떼기 팔아서 돈 모은다고요? 어머님이 끼니 때마다 식탁에 올려놓으신 음식들 저희 부모님처럼 농사하시는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편하게 드실 수 있으신 거예요. 결혼 문제는 배성 오빠랑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저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빨리 관계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얘기한 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돈봉투를 집어들어 저에게 건네주시길래 등을 돌리고 나왔네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 행동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그만 만나야 할 것 같다며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전부 다 얘기했어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사람은 저희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과 몇 번이나 얼굴 보며 식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엄마는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제 방으로 들어와 울고 있는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며 방문을 닫아주셨네요. 그 사람은 차라리 시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보다 그냥 결혼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고 저와의 헤어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을 되찾은 뒤 거실로 나와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 사람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그동안 자신이 보여줬던 저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면서 더는 지체하지 않고 결혼을 강행하겠다는 확신을 보여줬어요.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죠. 아무래도 그동안 보여줬던 시부모의 행동들을 봤을 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받아주지 못할 것 같다며 불안해 하셨네요. 그 사람은 저에게 두 번 다시 피해가 가지 않게 자기 선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눈 뒤 그 사람은 아빠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드렸고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시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시부모님께서 끝내 두 손을 들으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상견례 일정도 빠르게 잡은 뒤 약속된 장소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만 왔길래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니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따로 올 수밖에 없었다며 본인도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시부모님을 기다리면서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고 있는데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신 시부모님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를 발견하시고 멀리에서 걸어오시는데 겉모습을 보게 된 저희 모두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충격적이게도 양가 집안 예의를 갖춰야 하는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나셨어요. 부모님께서 시부모님의 모습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아무 말도 못하시고 수면복을 입고 나타난 시부모님을 보시곤 표정이 상당히 안 좋게 변하셨어요.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
중요한 자리에서 수면복 차림으로 나타난 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시모가 미소를 보이며 입을 여셨네요. 저희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이런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 자리에 제대로 격식을 갖추고 나왔다면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을걸요? 최대한 배려해서 수려한 사돈댁에 맞춰드린 것 뿐이에요. 지금 사돈분들께서 입고 계신 그 옷들이 저희가 입고 있는 수면복보다 못하다는 거 아세요? 보아하니 시장판에서 싼 거 하나 골라 잡아 입으신 것 같은데 이 사람과 제가 입은 수면복은 명품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수면복을 입고 오실 수가 있으신 거죠?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시는 행동이잖아요. 애초부터 상견례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방금 얘기해 드렸잖아요. 사돈댁 형편에 맞춰서 입고 나온 건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죠. 상견례 진행하실 생각 없으신 건가요? 일단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 서둘러 음식 들여 보내도록 해라. 예비 신랑은 당황하고 있었지만 일단 시부가 시키는 대로 음식을 들여보내도 될 것 같다며 주문을 넣었고 잠시 뒤 음식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시부모님의 행동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고 들어오는 음식만 드시고 계셨네요. 시부모님께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음식이 전부 다 들어온 뒤에 묵묵히 식사를 하시던 시모가 저희 엄마를 바라보시며 한마디 꺼내셨는데 그 말에 가시가 있어 엄마도 기분 나쁘게 맞받아치셨고 두 분의 안 좋은 감정 상태는 누가 먼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주고받던 대화에 시모는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들게 되면서 상견례는 끝이 나고 말았네요. 맨날 허리 굽혀 땅만 보며 밭일해서 버는 돈으로 자식 새끼 시집 보내려니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병원장 집안의 의사 사위니 당연히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으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 고생길에 집어 던지시려는 거 보면 의사 사이가 꽤나 욕심은 나셨나 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위가 의사건 고물상을 하건 상관없어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성만 바르면 당연히 결혼 허락했습니다. 둘이 좋아서 선택하는 길이 나쁘지 않은데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병원장이라고 목에만 힘주고 아들 인생까지 좌지우지하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일까요? 사돈빼만 불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이한테 들어보니까 대형 병원도 아니고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병원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건물도 사돈댁 소유가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상상했던 범위 밖이라 저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병원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목에 힘주시는 거면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네요. 사람은 겉보기와 다르거든요. 남들의 시선이 반이라는 사람들보다야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닐까요? 상견례 장소에 사돈부들께서 수면복 입고 오신 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애들의 앞날까지 막아서는 건 더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둘이 잘 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농사꾼 주제에 어디서 평원장인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돈분들이 저희한테 뭘 내세울 수 있는데요? 농사를 지으시니 매년 김장김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쌀도 걱정 없겠죠? 이것저것 하신다 하셨으니 먹고 살 걱정은 없겠지만 몸에서 풍기는 거름 냄새는 정말 역해서 자리에 앉아있는 게 괴로울 정도예요. 평생 땅만 보시는 분들이 저희 집안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어이없네요. 아들, 내가 이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고 했던 거다.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드리려 했는데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자식이 부모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서방도 이제 사돈분들 그늘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인생 혼자 개척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딸은 자네에게 넘겨줄 수 없을 것 같네. 영미 너도 이제 그만 포기해라. 엄마는 테이블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손바닥을 펼치며 시부모에게 한 장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그걸 본 시부모는 두 눈을 의심하면서 엄마의 손에 올려져 있던 서류를 낚아채시더니 몇 번이고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자 엄마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시모는 엄마의 손을 급하게 잡으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은 귀를 닫아버린 상태셨네요. 엄마가 시부모님께 보여주신 서류는 저도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 사람은 대충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자기 부모님께 한탄을 하면서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시부모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께서 이번 결혼 성사되면 무조건 그 건물 저한테 주시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숨긴 채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이번 상견례장에서 보고 싶어 하셨다고요. 그런데 수명복을 입고 나오신 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드세요? 제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르실 거예요. 장인어른께서 저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을 때 무조건 비밀로 하길 원하셔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상상도 못했네요. 장인어른께서 그러시는데 이번이 계약 만기일이라면서요? 다시 또 재계약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영미와의 결혼이 무난하게 이루어졌을 때 가능했던 조건이었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인생을 전부 다 망치셨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얼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소유하신 건물 중 하나가 시부모님이 계약을 맺고 병원을 차렸다는 건 전혀 알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건물주인 아빠를 시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엄마한테 물어보니 계약할 때 아빠가 시부와 계약할 당시 시부는 정신이 없었는지 누군가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던 상태라 아빠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계약도 대충 하고 급하게 사라져서 기억을 못했을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상처 줬던 행동들과 상견례장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점들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리자 엄마는 병원장이라고 떵떵거리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파혼을 외치셨고 시부모님은 망부석이 되셔서는 고개를 떨구고 마셨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신 시부모님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 상황이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쌀 농사를 제일 크게 하시고 과수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오래전에 매입하셨던 건물에 시부모님이 병원을 차릴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곧 있을 계약 만기 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네요. 저도 상견례 때 시부모가 보여주셨던 충격적인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모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 찾아와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며 아직까지 자기 아들 사랑하지 않냐고 다시 시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제는 제 손을 벗어난 문제인데 시모는 저로 인해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길 원하고 계시네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모든 게 해결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현명한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